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이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오만함에 사로잡혀 사리분별을 못하는 건지 제 스스로 국가 멸망의 수순을 밟으려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나흘째였던 지난 1월 23일 대만 해협 인근 해상에서는 미중 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3일 미 칠함대 소속 루스벨트호 항모정단은 바시 해협을 통해 남중국해에 들어섰는데요. 바시 해협은 대만 남부에서 불과 30에서 4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신형 전략 폭격기 풍6K 8대와 젠16 전투기 4대가 미 항모를 쫓아온 것뿐만 아니라 400km 거리까지 접근해 루스벨트호를 상대로 대함 초음속 미사일 인지-12로 발사하는 시뮬레이션 공격 훈련을 벌인 뒤 되돌아간 것입니다. 과거 대국 간 전쟁이 그랬듯이 우발적 요인이나 오판에 의해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 부대가 23일 미 항모 전단에 대한 공격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며 당시 폭격기 조종사들은 해상 표적 공격 명령을 확인하고 대함 미사일을 모의 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미중 워게임의 축소판을 보는 듯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전력을 살펴보면 운팔 해상 초계기는 해상 표적 획득을 위한 천병 역할이었고 풍6K 폭격기 8대는 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공격 전력이었으며 젠16 전투기 4대는 이들 폭격기 대군을 엄호하는 호위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전형적인 대함 공격 편대군을 구성해 미 해군 항모전단에 접근 미사일 공격 모의 훈련을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초유의 도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도발에 우습기 그지없다는 반응입니다. 루스벨트 항모전단의 호위함이었던 순양함 벙커1은 비교적 오래된 함정이지만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춘 강력한 전투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벙커1은 이지스 베이스라인 8.0 전투체계를 중심으로 사거리 370km 이상의 SM-6 함대공 미사일, 사거리 167km의 SM-2RM 함대공 미사일, 사거리 50km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ESSM 함대공 미사일 등을 이용한 다층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된 E-2D 조기 경보기와 연동할 경우 풍6K 폭격기 부대가 날리는 대함미사일 가운데 절반을 벙커1 혼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지-12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폭격기들이 접근하면 미 해군 항모전단은 이를 사정권 밖에서부터 탐지해 추적에 들어가며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함대 전방에서 전투공중 초계를 수행 중인 전투기들이 1차 요격을, 초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SM-6가 2차 요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중국 풍6K 폭격기가 미 해군 항모전단의 방공망을 뚫을 수도 없고 항모에 미사일을 명중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 국방부와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러한 중국의 도발에 모의 공격 시뮬레이션이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행위가 루스벨트 전단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가볍게 비웃어 주었고, 나흘 뒤인 1월 27일엔 미 해군 정부국장 제프리 트러슬러 제독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함 타격 능력 강화에 막대한 자원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중국이 그러한 행동을 계속해주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중국이 앞으로의 전쟁에서 못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며 중국의 대함 전력을 조롱하였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군 전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걸프만에 배치되었던 니미츠 항모전단을 철수시켜 대중국 전력으로 투입하기도 하였는데요. 일본 해상에서 훈련 중인 레이건호 항모를 포함하면 3개 항모전단이 동시에 투입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미국의 대응입니다. 미중 전쟁에서 전략적 요충지는 단연 대만입니다. 이미 국가주석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한 시진핑은 대만 통일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 마오쩌둥처럼 종신 집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넘어가며 남중국해가 중국의 내해로 변하면서 미군의 서태평양 제해권이 타격을 입습니다. 더그 베리시모 루스벨트 항모전단 사령관은 이곳은 세계 무역의 3분의 2가 이뤄지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모두의 번영을 위해 반드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 무력 통일을 정당화하는 국가통일법을 추진하였고, 대만을 독립시키려는 행위는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만 통일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잠자코 물러날까요? 오히려 미국은 더욱 강경한 태도로 보이며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드러내 시진핑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는 연초 발표한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에서 대만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2단계 위험군에서 1단계 위험군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죠. 영국 리서치 회사 에너드 이코노믹스의 다이애나 초이레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8일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대만을 통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찬 인물이라며 루스벨트 항모를 상대로 한 시뮬레이션 공격을 보면 양국 간 오해가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외교관 출신의 정치 분석가 엘러스테어 뉴턴도 로이터 글로벌 마켓 포럼에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라면서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오판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일 미 해군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해양안보 전문 월간지 프로시딩스 최신호에 실린 미 전략군사령관의 기고가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현재 해군 대장으로 미국 내 모든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는 전략군사령관을 맡고 있는 리처드 제독은 이 기고문에 매우 현실적인 핵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이 적국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 같은 주장은 그간의 바이든이 추진했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노선이어서 미중 갈등이 새로운 양상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처드 제독은 전략사령부는 핵무장을 한 우리의 적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키우고 있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위기 시 우리의 핵무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요 전제를 핵무기 사용은 매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해에 핵공격 중계기를 띄웠습니다. 미군은 지난 2월 초 본토 상공에 다량의 E-4B 나이트워치와 E-6 머큐리를 띄워 가상 핵전쟁 통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적국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을 때 보복으로 핵무기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형적인 비행 패턴이었습니다. E-4B는 하늘을 나는 펜타곤이라고 불리는 핵전쟁 지휘기로 미군에서는 국가비상 공중지휘소로 불립니다. 미국이 핵전쟁 상황에 돌입하면 대통령과 국가 지도부가 E-4B에 탑승하며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E-4B에서 핵무기 사용 코드를 꺼내 미군에게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립니다. E-4B에서 핵무기 발사 명령이 하달되면 미군은 즉각 핵무기 사용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기지는 물론 전략폭격기 주등 공군기지에서도 핵공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E-4B에서 전송된 핵무기 발사 명령은 E-6를 통해 수중에 있는 잠수함에 전송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E-6는 주로 미 본토에서만 비행하며 해외에서 식별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미국과 적대시하는 국가에 E-6 항공기가 뜨기라도 한다면 근처에 핵미사일을 실은 전략 원잠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도 엄청난 도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이 비행기가 한반도 서해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매우 가까운 한국의 태안반도 서쪽 115km 해역에서 고도를 무려 약 403m까지 낮췄다는 정보를 송출한 뒤 E-6는 사라졌습니다. 이 항공기가 안전고도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은 딱 두 가지로 적의 공격 위협이 있었거나 수중의 핵잠수함과 통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시 오키나와 인근에는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 소속 특수부대인 제3해병 정찰중대와 침투훈련 중이던 순항미사일 원잠 오하이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미국 핵잠의 베이징 타격이 길어야 3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의 탄도탄 조기경보 시스템이 해상에서 미사일 상승을 탐지하고 베이징에 경보를 전달해 중국 국가지도부가 보고받을 때쯤은 이미 베이징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난 뒤입니다. 중국이 만든 패급 전투기 8대로 미국 항모전단을 위협 아닌 위협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은 시진핑 머리맡에 핵 한 방 놔줘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진핑 제거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계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전직 고위 관료가 썼다는 보고서에 시진핑 제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1월 28일에는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위원회에서도 시진핑의 급사 가능성과 이후의 중국 혼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미중관계 전문가인 민심팽이 교수는 시진핑 제거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 공산당은 붕괴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진핑의 뒤를 이어 바통을 이어받는 세력은 경제개혁과 통제 완화에 돌입할 것이고 구소련이 붕괴했던 것 같이 더 많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해 결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즐겁죠. 중국이 현재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갈등을 일으키고 군사적 위협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시진핑이 느끼는 초조함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상황은 곧 넘어질 자전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저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두 페달을 죽어라 밟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허망하게 도착한 목적지는 결국 국가 분열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